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네오포럼 시즌 3. 오늘은 37강 임플란트 임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 6번째 시간으로 발치 즉시 식립, 성공한 케이스 곤란얘기 플러스 나의 발즉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저는 경기도 성남에 개업하고 있는 김남윤입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의 시 한 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시인일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시인인데, 아, 너무 멀리 왔다라는 시집에 45이라는 시를 한번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자꾸 입안이 헐어서 병원을 찾았으나 낫지 않는다. 한의사 친구를 찾아갔더니 맥도 짚어보고 입속도 들여다보더니 처방을 해줬다. 마음을 좀 곱게 쓰고 상처 주는 말을 좀 그만하라는 게 처방의 전부였다. 나는 성질이 못돼 먹어서 자꾸 입병이 난다고 했다.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줘서 더 그렇다고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처럼 구석에 처박혀 겨울을 났다. 입안 상처가 그냥 다 나았다. 제가 이 시를 보고 든 느낌은 나한테 오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의사도 있고 또 이렇게 시인도 있고 치과의사가 된 친구들도 많은데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입병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았으면 물론 지금 10년 전 얘기지만 차라리 나한테 오지 내가 더 정확한 처방을 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입병이 자꾸 나는 걸 리커런트 아프터 스토마타이티스라고 해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죠. 뭐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죽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많이 아프지만 그렇게 치료법이 많이 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나 양치제나 경구 복용 코티코스테로이드 정도를 처방을 하는데 옛날처럼 원내 조제가 가능할 때는 구강 용제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타가지고 0.1% 스테로이드 가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20분 정도 물고 있다가 뱉고 하면은 금방금방 낫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비인후과에 가면 주로 이런 경우에 알보치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이걸 바르는 순간 떼굴떼굴 구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이거보다 좀 더 치과의사니까 세련된 처방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요것도 전문의약품입니다. 그 녹십자에서 나온 페리덱스 연고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이고 입안에 쫙 달라붙어서 금방금방 낫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잘 듣는 연고를 하나 더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MBF 진지발 젤인데 프로폴리스 성분이고 생약 성분인데 좀 색깔이 좀 약간 좀 느릿끼리한 갈색 색깔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상처가 난 데 바르면 굉장히 잘 낫습니다. 특히 입안 상처에도 잘 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환자분들께 요거를 한 2, 3일 정도 내원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굉장히 좀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또 임상 팁 중에 하나로 요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환자 진단 분석 평가, 1차 수술, 2차 수술, 그리고 GBR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레시피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발치 즉시 식립, 뭐 어떤 케이스가 성공할 것인가, 또 뭐 저만의 그런 발치 즉시 식립의 드릴링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전어를 살펴보면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치가 낮고 위험도가 낮고 또 뼈랑 연조직이 굉장히 좀 충분한 상태의 그런 소켓에 들어있는 본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라. 그리고 인펙션이 없는 경우에 이제 식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고정을 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외상으로 온 치아 말고는 저희가 발치 즉시 식립하는 경우는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세상에 이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요즘에 발치 즉시는 내원 당일 식립하는 게 발치 즉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서울대 구기태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내셨어요. 이런 감염된 치아의 분류법에 대해서 내셨는데, 네,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피칼에만 감염이 있는 국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4월이겠죠. 뼈가 서라운드하게 다 있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도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치료제 보존술을 하고 뭐 임플란트 심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우리처럼 개원과 강화에 나오면 이런 케이스는 다 발직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제 타입 2 같은 경우가 3월 디펙트이겠죠. 한쪽에 뼈가 없고 연조직은 그대로이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뭐 트랜스 뮤코자 주비아를 하든지 하면서 발치 즉시로 많이 식립을 하겠죠. 근데 좀 연조직이 모자라는 경우는 발치하고 2달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 식립하는 그 딜레이, 얼리 플레이스먼트 쪽으로 6 내지 8주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많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고요. 타입 4의 A처럼 뭐 이렇게 좀 50% 이하의 뼈가 남아있는 경우는 아주 잘하면 이런 경우도 발직이 가능합니다. 밑에 하치조 신경관이 아래로 쭉 지나가거나 광학동이 저 위에 있어갖고 임플란트가 조금 좀 깊이 심어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럴 때 뭐 티슈 레벨 같은 거 심는다든지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타입 4의 B처럼 거의 에이피카까지 다 뼈가 녹아있고 연조직에도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치료제 보존술을 먼저 고려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타입 5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발직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거의 뭐 치료제 보존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치하고 어느 정도 파시알 본 힐링이 일어나고 연조직은 컴플리트하게 힐링이 일어난 2달 정도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 1, 2는 발직이 가능하고 타입 3와 타입 5는 상황에 따라 발직이 가능하나 얼리 플레이스먼트, 타입 2 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발치 6주 정도 후, 8주 정도 후에 어느 정도 연조직이 좀 힐링이 일어난 다음에 임플란트 심는 게 비교적 좀 안전하지 않나. 그리고 절대로 발직을 피해야 되는 치아가 타입 4의 A, 타입 4의 B입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치료제 보존술을 고려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즉 발직을 피해야 하는 치아들을 이렇게 골라서 집어서 이런 경우는 환자분께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좀 발직은 피해야 되는 경우가 맞겠죠. 이런 경우 건드리다 보면 발직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휘르륵 돌리면 같이 풀려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그런 저널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 JPD에 나온 저널입니다. 전치부에 꼭 우리가 그 CBCT를 찍어서 크로스 섹셔널 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클래스 1, 2, 3, 4, 2에 뭐 A, B 이렇게 좀 아주 자세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지만 친절하게 또 뭐 대부분은 또 클래스 2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발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링하는 그 방향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에이피칼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에이피칼에서 약간 좀 구개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된다. 그럼 이제 박칼 쪽으로 나오면은 세멘트 타입 보철물을 하면 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드릴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나사 유지형 혹은 SCRP로 이제 보철물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놨고, 클래스 3에서는 요 한 방향으로 주로 이제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에서는 팔라탈 소켓을 드릴링을 해서 구멍을 뚫고 피질골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있죠. 바로 클래스 5입니다. 뭐겠어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 CT컷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무조건 발직은 피하라는 거죠. 아예 임플란트를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지는 발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치료제 증강술을 하든지 아니면 치료제 분할술을 나중에 하든지 해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 임플란트를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케이스가 보통 이제 한 1% 정도, 환자군에서 한 1% 정도에서 이런 분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저도 이런 케이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치료 계획하고 상담하는 그런 선에서 다행히 걸러진 상황인데, 바로 여기 이제 그 12번 치아인데요. 엔도가 돼 있고 캐스팅 포스가 돼 있고 또 크라운도 돼 있는데 둘 다 뭐 흔들리고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셨는데, 이 환자의 교합 상태가 엣지 투 엣지 상황이셨습니다.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회복해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 환자의 이 12번 치아가 CT컷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뭐가 가능하겠어요? 이런 뼈가 하우징이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래서 이제 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봐도 이게 지금 3.5mm 직경의 임플란트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발치하고 치료제 증강술을 하고 1년 넘게 걸리죠. 근데 앞니가 없이 1년 넘게 템포러리로 지낸다? 이것도 환자분한테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경우는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22번 자리는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뭐 발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긴 했는데, 결국엔 여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엔 캐나인 투 캐나인은 보철을 해서 안테리어 가이던스도 만들어주고 컨벤셔널한 보철로 치료 계획을 바꿨던 환자분이십니다. 여기는 그래도 3.5mm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레비알 콘케비티도 심하고 또 이 안쪽으로는 인사시브 캐널도 이렇게 좀 있는 상황이고 옆으로 이렇게 많이 넓어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는 이제 컨벤셔널한 보철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인 페리돈탈 피노타입에 또 이 인터인사이잘 앵글, 보통 이제 이상적인 각도가 134도라고 하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시기도 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꼭 전치부 발직을 할 때는 CT컷을 보고 클래스 5가 나타나면 임플란트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직의 성공은 에이트라우마틱한 발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발치를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우식이 심하거나 서비칼 라인에서 좀 파절된 치아는 섹션을 하죠. 엔도했거나 그러면 섹션 하는데 버컬 인골보다는 저는 미지알 디스탈로 잘 자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버컬 플레이트가, 레비알 플레이트가 얇아갖고 버컬 인골로 자르다가 보면은 다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은 치의 경우에는 치아 하나당 하나에 한 면을 잘라서 상악 6번이다 그러면은 3개로 자르고, 하악 6번이다 그러면 2개로 자르고, 간혹 가다가 이제 상악 소구치 같은 경우에도 버컬인 걸로, 미지알 디스탈 잘라갖고 버컬인 걸 따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오톰 잘 사용합니다. 페리오톰 잘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는 15번 블레이드 가지고 말레팅해서 발치기구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되면 15번 블레이드 들어갈 수가 없는 틈이다. 그러면 얇은 페더 엣지 다이아몬드 바 같은 걸로 859 L 바 같은 걸로
이렇게 틈을 만듭니다. 뼈하고 치근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페리오톰을 좀 집어넣거나 아니면 또 보온 블레이드를 집어넣거나 해서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면 치아는 나오게 그렇게 반작용 액션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포셉으로 이제 결국엔 루트 포셉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뺀다. 그럴 때는 버컬 인골적보다는 근원심으로 혹은 소고치에 가서는 약간 동심원 그리듯이 그렇게 살짝 흔들어서 발치를 합니다. 설측은 거의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축골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페리오톰 가지고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혹은 미지알 디스탈로 조금씩 흔들면서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하려고 그리고 좀 우식이 심하거나 엔도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섹션에서 발치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죠. 임플란트 길이를 어떤 걸 심느냐. 물론 이제 CT컷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실제로 발치를 하고 보면 발치와 소켓이 더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가이드가 있거나 없거나 제가 결정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러한 소켓이 있을 때 제가 꺼내는 거는 5.0mm 파이널 드릴을 꺼냅니다. 5.0mm 파이널 드릴. 이거 직경은 보통 4.5mm 정도 직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0mm 스타퍼를 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아랫부분은 뭐랑 같아지냐 하면 직경 4.5mm의 10mm 픽스처와 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소구치다. 4.0이 들어가냐 4.5가 들어가냐 그럴 때 저는 4.5를 넣어보고 아니면은 4.5의 파이널 드릴은 직경 4.0이니까 거기다가 10mm 스타퍼를 넣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직경 4.5에 10mm 임플란트랑 같아지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들어가다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스타퍼하고 뼈하고 거리가 4mm, 3, 4mm 정도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걸 바로 사용을 합니다. 4.5에 10mm를 사용을 합니다. 초기 고정은 주로 이제 근단부 3, 4mm에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3, 4mm 이상의 간격이 생기면 4.5에 10을 식립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게 폭 들어간다. 그럴 때는 길이를 더 한 단계 더 증가시키든지 만약에 10mm 심을 거라면 11.5mm 심든지 아니면 직경을 한 단계 더 증가시켜주죠. 4.5 심을 걸 5.0을 심든지 4.0을 심을 걸 4.5를 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들어갈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변 뼈 중에 가장 높은 부위를 기준으로 1.5mm 정도 더 들어가게 그렇게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초기 고정을 위해서는 근단부에서 3, 4mm 정도 가용골이 필요한데 이렇게 셀프 태핑이 되고 약간 테이퍼한 임플란트들은 이 발치와 소켓의 바깥쪽에서 고정을 얻기가 유리합니다. 네모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테이퍼한 것들은 그렇게 드릴링을 많이 하지 않고도 아래쪽에서 충분히 근단부에서 고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길이를 더 증가시키든지 해서 꼭 클래스트 픽세이션, 즉 상악동 하연의 피질골과 피질골을 통과시켜서 이쪽에서 고정을 좀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악구 치부 같은 경우에는 셉탈본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D1본에 가까워요. 셉탈본에서 꼭 초기 고정을 얻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이와 직경이 결정되면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첫 드릴링에서 만약에 이제 하악구 치부의 셉탈본이다 그러면 주로 린데만으로 하면 되겠지. 린데만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이스피드 바 같은 걸로 아예 그냥 길을 내줍니다.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린더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플랫폼은 약간 좀 옆에 있는 뼈보다는 1.5mm 정도 더 깊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스타퍼를 한 단계 더 긴 거, 즉 이제 10mm
스타퍼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10mm를 신기 위해서 11.5mm 스타퍼를 사용해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최종 직경과 길이는 임플란트 근단부에서 3mm 정도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듯이 그렇게 하고요. 드릴링은 특히 이제 뭐 세탈본을 뚫는다 그럴 경우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휙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핸드피스를 잡고 드릴링 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펌핑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완패스 드릴링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치 쪽에 있는 그 상악 대구치의 트라이퍼케이션 에어리아나 아니면은 상악의 그 인터셉탈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꼭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는 좀 일단 치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항상 피질골의 저항감을 생각해서 드릴링을 해야 되고 또 발직에서는 카운터 싱크나 탭은 안 하죠. 당연히 위에 쪽에 뼈가 없기 때문에 또 소그치부는 구개측에 가깝게 그렇게 좀 드릴링을 하고요. 또 딱딱한 뼈 쪽으로 많이 좀 하악에는 설측으로 좀 약간 좀 더 심으려고 하고 하악 6번은 가운데 하악 7번은 미지알루트 쪽으로 심고요. 상악 대구치는 트라이퍼케이션 에어리아의 가운데 쪽으로 향하도록 6, 7번을 심고 있습니다. 자, 발직에서 치아 주변 골소실을 예측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5mm 정도 번들본이 다 이제 없어진다 생각해서 약간 좀 디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켓이 있을 때 린더만을 먼저 사용할 때 이쪽에 피실골을 뚫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이쪽에 피실골을 뚫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약간 바꿔서 여기 있는 그 피실골에 수직 방향으로 집어넣어서 드릴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우죠. 드릴링 한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세워지고 나면 그 방향 그대로 트위스트 드릴이 들어가는데 린더만 드릴은 우리가 패스를 바꿀 수가 있지만 그냥 트위스트 드릴들은 옆 드릴이에요. 옆에만 깎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린더만에서 패스를 잘 잡아줘야만 피질골을 잘 뚫어줘야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악 6번, 7번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안쪽에 있는 그래듈레이션 티슈들은 이제 살짝 블레이드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네, 트라이포케이션 에어리아 갈 때 저렇게 린더만도 미끄러지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눕혀갖고 들어갔다가 각도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세우면 이렇게 지금 저 동영상에서 보여주듯이 제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 옆 드릴을 사용해서 넓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뭐 대구치에는 옛날에 레스큐 뭐 6.0, 7.0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5.0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티슈 레벨 와이드 플랫폼이 나와서 그것도 많이 6번 자리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발직 프로토콜은 대부분 이제 먼저 커버 스크류를 낀 다음에요. 끼고 이쪽으로 이제 갭 필링을 합니다. 네. 임플란트와 발치와 소켓 사이에 갭을 필링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또 임상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갭 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커버 스크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사이즈가 큰 힐링 어버트먼트를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X자 혹은 히든 X 슈처해서 플랩을 사방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하죠. 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넘어지셔서 오셨는데 40대 여자분이셨고 일단은 이제 요 치아를 좀 부러진 치아를 사용해 보려고 본딩을 했었는데 다시 흔들리고 다시 통증이 생겨서 발치 즉시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플린트를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다 이렇게 좀 대줬고요. 요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안쪽으로 많이 지금 부러진 상황이죠. 네, 처음에 이제 전치부 발직이 좀 두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블랙실크로 이렇게 감아서 서비칼 CJ 쪽을 감아서 요 사이로 드릴링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버컬 쪽에 대놓은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의 가이던스로 사용을 하려고 저렇게 해놨고요. 15번 블레이드로 먼저 페리토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까짝까짝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려고 발치 엘리베이터를 집어넣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페리오톰을 넣고 커브드 페리오톰을 넣고 좀 틈이 있나 또 봤습니다. 그러다가 영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르기로 했고요. 버커링골로 자르지 않고 미지알 디스탈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팔라탈 루트 먼저 제거하고 버컬 쪽을 살짝 밀면 레비알 플레이트를 다치지 않고 우리가 치아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잘 들어가지 않는 부위는 틈이 없어서 잘 페리오톰도 안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살짝 길을 내서 아주 얇은 다이아몬드 바로 길을 내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팔라탈 루트를 제거하고 버컬 루트를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치가 이렇게 되었고요. 에이트라마틱하게 또 에피칼은 다치지 않고 발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경과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그 알베올라 크레스트하고 충분한 우리가 근단부에서 고정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방향으로 드릴링한다 그러면 적당한 직경인지 내가 생각한 임플란트 직경과 길이가 그걸 본 다음에 이제 팔라탈 쪽으로 이제 드릴링을 하죠. 구개측에 있는 소켓의 피질고를 먼저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린데만으로 길을 내주고요. 어느 정도 구개측 월은 두껍기 때문에 살짝 린데만으로 길을 내주면 나머지는 옆드릴이 이렇게 파주기 때문에 그 드릴링이 잘 되고 있고요. 제가 10mm를 심는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스타퍼는 11.5mm 스타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알베올라 크레스트보다 임플란트 플랫폼을 약 한 1.5mm 정도 하방에다가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토크렌치로 최종적인 위치를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오톰으로 뼈와 잇몸 사이를 약간 언더마이닝을 합니다. 저렇게 언더마이닝을 하고 임플란트에는 커버 스크류를 채우고 갭 필링을 하기 시작하죠. 쉽게 언더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브드된 페리오톰으로 하면요. 자, 왜 언더마이닝을 이렇게 귀찮고 힘들게 하냐면 전치부에서는 갭 필링도 해주지만 아우터 쪽으로도 볼리식을 해서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들어 주려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갭 필링을 하고 언더마이닝 한 다음에 아우터 쪽으로 필링을 할 때 쓰는 기구는 프루브예요. 페리오 프루브. 그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한 아주 촘촘하게 볼리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꽤 좀 요 과정은 좀 공들여서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봉합을 해줍니다. 봉합은
버커링걸 플랩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닿을 수 있게끔 파필라 투 파필라가 잘 연결이 되게끔 봉합을 해줍니다. 자, 이 케이스를 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다 끝내고 임플란트 진입을 마친 상황이고요. 네, 임플란트 플레이스 그 플랫폼이 살짝 고개측으로 향하게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스크류를 끼고 인앤아웃으로 갭 필링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쪽으로도 아우터 쪽으로도 골이식을 해줍니다. 언더마이닝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 체결을 하고 낮은 걸로 임시 치아를 다시 만들어 주고요. 봉합사 제거한 모습이고 리콜 팔로업 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상 체득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시리코니아 싱크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넣었고요. 템포러리로 좀 잇몸을 몰딩을 하고 요건 지금 이제 지르코니아가 들어간 겁니다. 위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이후에 이 파필라는 어느 정도 좀 크리핑 이펙트를 갖게 되죠. 요거는 그 이후에 리콜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칼 커리더가 이렇게 옆에 치아처럼 빨래판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의 이제 크리핑 이펙트에 의해서 인접 치아랑 유사하게 파필라는 만들어졌고 버칼 쪽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볼륨을 증가시켜 놨지만 그 나중에 보면 옆에 있는 치아랑 별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 또 똑같은 이제 21번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도 네,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상황이고 옆에 치아도 지금 이렇게 좀 깨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시죠. 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깨져 있기도 하고 또 많이 흔들리기도 해서 살짝 발치하고 발죽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인앤아웃으로 골리식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커버 스크류 제거하고 낮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끼고요. 이 케이스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약간 팔라탈 쪽으로 기울여서 심었기 때문에 이건 다음번에 전치부 임플란트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버칼 플랩을 살짝 호리존탈 인시전해서 이쪽에 노출된 나사선을 부위에다가도 골리식을 시행하고 이렇게 꿰매놨습니다. 네, 임플란트 들어가고 골리식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찍어봤고요. 엑스레이를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체한 엑스레이입니다. 네, 골리식 전과 후를 교환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약간 좀 오버필링을 해줘야만 나중에 어느 정도 깔아앉고 해서 옆에 치아랑 비슷하게 되지 그냥 아우터 쪽에도 볼리식을 안 하고 넘어갔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가다가 한두 케이스에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제 얇은 프론탈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많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저는 좀 더 풍요하게 볼륨을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가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남아있지만 옆에 치아를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너무 오버 컨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제자리를 잡아가고 옆으로 좀 퍼지고 하면 모양은 그렇게 나쁜 모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템포러리 해주고 이제 그 리콜 팔로우업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충분히 치유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인상 체득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네, 피캡 임프레션 코핑을 껴서 이렇게 이제 인상 체득을 했고요. 바이트 떴고 커스텀 어버트먼트 만들어서 끼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이고요. 리콜을 해서 봤을 때 여기도 레진 필링해서 감쪽같이 이렇게 좀 모양을 없앴고 이 전반적인 소프트 티슈 컨토를 봤을 때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엑스레이 경과를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는 상황이셨습니다. 이상의 이제 케이스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오늘의 한 줄 요약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하면 안 되는 케이스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타입 4의 A, 타입 4의 B 같은 경우는 발치 즉시보다는 치조제 보존술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직경과 길이, 내가 심을 임플란트 직경과 길이는 어떻게 결정을 한다? 파이널 드릴에다가 10mm 스타퍼를 껴서 한번 넣어본다. 발치를 끝낸 다음에. 그냥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는 거지만요. 그리고 드릴링은 한 단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죠? 알베올라 크레스트보다 임플란트 플랫폼을 한 1.5mm 정도 더 깊게 플레이스먼트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10mm짜리를 쓴다 그러면 11.5mm 스타퍼를 끼고 드릴링을 한다 라는 거고요. 또 초기 고정은 근단부 3, 4mm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파이널 드릴에다가 10mm 스타퍼를 꼈을 때 알베올라 크레스트와 약 한 3mm 내지 4mm 정도의 갭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들어가면서 우리가 드릴링을 하면서 아래에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전치부나 소구치부에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소구치부도 골폭이 아주 큰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골리식은 이제 갭 필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에도 적절한 골리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레스 플랩으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살짝 언더마이닝을 해서 좀 뼈 이식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런 발즈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나치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높은 걸 꽂아서 그게 먼저 이제 먼저 로딩이 되든지 프리 로딩이 되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는 진지발 레벨이거나 아니면은 많이 아주 양보해서도 한 1mm 정도 올라오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 힐링 어버트먼트는 좀 잇몸 레벨보다는 좀 더 낮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오늘의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긴 오늘의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임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벌써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지도 벌써 7번째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발치 즉시 식립은 전치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치부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드릴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골리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철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뜨거웠던 여름, 비 많이 왔던 여름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점심 식사,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시간 또 행복하게 진료하시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